안녕하세요. 노동법카 회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묶어서 퇴직급여로 부르며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편의상 퇴직금으로 부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64일 근무한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364일 근로계약한 경우로 1월 2일, 3월 2일, 5월 2일 입사자와 같이 일일이 휴일인 달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둘째, 1년 이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364일 되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고하는 경우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64일 근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이길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가 남북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2일, 3월 2일과 같이 초일이 휴일이라서 2일부터 입사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는 회사는 364일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기간이 나눠진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무와 같이 근로와 공백기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와 공백기간에 일정한 원칙이 없이 반복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11개월 근무 후 1개월의 공백기간을 가졌습니다. 행정해석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1에서 2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불규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반복하는 경우에 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약 11개월 후 1개월 공백 이후 다시 4개월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한 근로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기간제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종료하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이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2012년 이전 행정해석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행정해석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이후 계속 근로연수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약직 근로와 관련된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확신이 없다면 다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